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이번 융단폭격 대상자는 역시 박영선 의원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박영선 의원이 지금 자꾸 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뭔가 확실한 것이 없이 상대방을 공격하다 보면 자기 꾀에 자기가 말려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박영선이 꼭 그런 경우 같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도 지금 여기에 말려든 것 같습니다. 괜히 잘못 개입했다가 스스로 말한 데 대해서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자꾸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박영선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자, 박영선이 황교안을 공격하기 위해서, 황교안을 잡기 위해서, 황교안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했지만 그 말들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박영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황교안에게 음란한 내용이 담긴 별장 성접대 성폭행 의혹 동영상 CD를 꺼내서 뭐 보여줬는지 아니면 같이 봤는지 어쨌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경고를 냈다고 합니다. 김학의 이거 심각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 마감 시간 다 끝난 뒤 박영선은 남은 기자들한테 내가 말이야 CD 그 동영상 CD를 보여준 거는 아니고 그냥 책상에 있었어. 그냥 말만 했어.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천지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듣고 황교안 대표는 펄쩍 뛰면서 택도 없는 소리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교안을 다시 올가매기 위해서 박영선이 물증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일정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박영선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선이 재발등을 찍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박영선은 2013년 3월 13일 오후 4시 40분 법사위원장실에서 법무부 장관 인사라고 적힌 자신의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정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당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의 오후 면담 외에도 여의도 중식당에서 이형규 고엽제 총회장 등과 오찬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황교안과의 면담이 사실이라면 그 일정표에서 이 고엽제 회장과의 오찬도 사실이겠죠. 어쨌든 일정표는 저도 국회의원 당시 일정표가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그게 일정표에 적혀 있다고 꼭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경험으로 여러분들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획일 뿐입니다. 그리고 고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 일정표가 어떤 일정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박영선의 일정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4시 40분, 오후 4시 40분 법무부 장관 인사, 법사위원장실, 그리고 오찬, 고엽제 총회장 등. 그런데 한국당 성일종 의원실이 입수한 박영선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박영선은 2013년 3월 13일 서울 여의도의 중식당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과 면담 및 오찬을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2만 3,900원을 결제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선관위 신고입니다. 뭘 드셨길래 오찬에 42만 3,900원? 많이 드셨네요. 많이 드셨어요. 어쨌든 박영선 의원은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계속해서 1년에 4억 6천만 원이 생활비라고 한국당 의원들이 물증을 들이대고 있는데 통이 큽니다. 아주 통이 커요. 여의도 중식당 상상해 갑니다. 어딘지. 되게 비쌉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신임 법무부 장관과 점심 먹었다고 42만 3,900원을 지출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는데 자기의 일정표에는 고엽제 총회장 등과 오찬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기친 거 아닙니까? 이건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이거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법적인 거는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어쨌든 일정표가 사실이라면 황교안과 오찬을 했다고 돈을 지불하고 실제로는 그 일정표대로
고엽제 총회장과 밥을 먹었다면 이거는 위법입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당 측이 말하는 겁니다. 야, 점심을 갖다가 만약에 황교안하고 먹었다면 일정표와 달리 실제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가 점심 먹고 면담을 했는데 또 불러? 오후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날인데. 그렇다면 이게 상충되는 겁니다. 선관위에 신고한 대로 황교안과 점심을 먹었다면 오후에 면담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일정표대로 점심은 고엽제 총회장하고 먹고 오후 4시 40분 자기 방에서 황교안을 만났다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한 겁니다. 거짓말로 42만 3,900원을 썼다고 선관위에 신고한 게 됩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자충수를 뜬다고 하죠. 박영선이 자기가 공개한 일정표 그리고 선관위에 신고한 결제 내역 차이가 큽니다. 이거 박영선이 어떻게 해명할지 궁금합니다. 하기야 이 사람들은 뭐 둘러대는 데는 선수니까 또 무슨 말을 하겠죠. 한국당 빨리 위정 고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처하십시오. 어쨌든 박영선은 엊그제도 위정을 했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되는 인사청문회장에 나와서 자기가 그 별장 성접대 성폭행 의혹 음란 CD를 꺼내서 황교안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손석희조차도 물었습니다. 아니 같이 봤다는 이야기냐? 영상 콘텐츠 그 영상을 봤다는 거냐? 아니면 CD를 꺼내서 보여줬다는 거냐? 둘 다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CD는 책상에 있었다. 그 중요한 말을 했어. 기자들이 그렇게 많이 보도했는데 마감 시간 대충 1차 끝나고 난 뒤에 메인 뉴스 9시 메인 뉴스 8시 메인 뉴스 7시 반 메인 뉴스 끝난 뒤에 기자들한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게 바로 위정인 겁니다. 자, 어떻게 박영선은 대처할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또 다른 뒷이야기를 하면 이 지금 인사청문회가 다 생중계됩니다. 국회방송 뭐 공영방송 다 중계되는데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있지 않습니까? 그 천안함 폭침을 뭐 북한 서행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이번에 말도 바꾸고 또 뭐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을 통과 의뢰라고 해서 국민의 공분을 샀던 대한민국 국민 자격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번에 전임자 그러니까 통일연구원장 전임자인 손기웅 씨한테 고소를 당했습니다. 왜? 전국의 시청자가 둘러보고 있는 그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제가 취임한 이후 손 전 원장이 성추행보다는 2차 가해로 인해 상당한 문제가 됐다 이렇게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 명예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손기웅 전 원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손기웅 전 원장의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면 어쨌든 이 정권은 김현철을 통일연구원장으로 점찍고 손기웅을 몰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직권남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마 조만간 국무총리실 관계자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블랙리스트 논란에 휩싸일 겁니다. 어쨌든 이런 발언들이 김현철의 청문회 발언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쩌면 퇴임 후를 걱정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무슨 생각으로 김학의 CD를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황교안을 잡으려고 한국당 대표 정치인 황교안을 죽이려고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순간은 성공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화제가 박영선 청문회가 아니라 마치 황교안 청문회처럼 기자들이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영선은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선의 다음 행보가 어떤 변명을 내놓을지가 궁금합니다. 진성화의 융단 폭격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성화 방송 구독자 15만 넘어서 이제 16만 갑니다. 그리고
진성호가 나오는 디지털조선 TV의 진성호 가라사대도 상당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지털조선 TV를 쳐서요, 들어가서 진성호 가라사대도 함께 봐주십시오. 그러면 함께 성장합니다. 그리고 옳은소리 유튜브, 한국당 공식 유튜브입니다. 거기에 문장 119편, 이번에는 제가 정과 7번 단일화 후보, 그리고 이해찬 문재인식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함께 봐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